이제 아침에 온도가 8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저희 일산이 이 정도면 아마 저희보다 밑에 사시는 분들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냐면 물주기입니다. 이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날이 늘어져요. 많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물 마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식물들의 활동도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았을 때는 얼음 하고서 이제 신진대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식물들이 이제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빛을 받으며 광합성도 활발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물을 놓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튤립도 제법 키가 커졌죠. 자, 이런 식으로 튤립, 수서나 히아신스 이렇게 점점 싹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시기부터는 물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속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물을 안 주셔도 되지만 약간 팠는데 이렇게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다 그러면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크로커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뭔가 말라 보이는 이런 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꽃봉오리예요. 안에 꽃봉오리가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려고 할 때 식물이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꽃을 빨리 피우는 크로커스라던가 일부 무스카리 같은 경우는 물을 더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물을 부족하게 안 주거나 하면은 이 꽃봉오리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식물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이 흙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활동도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해충들의 활동성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병충해 피해가 또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병충해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잎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잎끝이 막 노랗게 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잎끝이 하얗게 노랗게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 흙을 파서 뿌리 인근 구근에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꽃봉오리가 히아신스도 꽃봉오리가 피어 오려고 할 거예요.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또 갑자기 쐬는 빛의 양이 확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히아신스가 이렇게 구근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칫 꽃봉오리가 구근에서 다 나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꽃이 피면서 구근 안에가 썩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키가 충분하지 않은데 꽃이 피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얘가 받는 빛의 양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춰주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도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둡게 해서 웃자라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둡게만 키우지는 마시고 이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줄기 대가 약하면 꽃봉오리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보여주고 꽃봉오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히아신스 꽃봉오리가 이렇게 솟아나올 때 이 이파리 안에 꽃봉오리가 갇히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꽃대가 부러질 것도 같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잎을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잎을 이렇게 뜯어주세요. 튤립도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꽃봉오리가 이 잎끝에 갇힐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겹 한 겹 다 벗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 여고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이니까 이렇게 벗길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히아신스가 초록색이 전혀 없고 원래의 색깔 가령 뭐 하얀색이라든가 분홍색이라든가 이런 색이 전부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솟아서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서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볼륨이 훨씬 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잎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찢어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걸려 있다, 여기 안에 이렇게 꽁 갇혀 있다, 근데 잘 안 벗겨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 끝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찢어서 약간만 찢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뒤집어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식물이 크게 문제 생기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찢겨진 여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광합성이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양분의 손실,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기에 조금 안 좋고 좀 미안할 뿐이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꽃을 구출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때는 이렇게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튤립을 봤을 때 안에 꽃을 품고 있는 튤립 구근이라면 구근의 모습이 딱 이 정도일 거예요. 겉에 이렇게 갈색 얼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요거는 목질화가 되는 겁니다. 껍질이.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물론 모든 구근이 다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물러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얀 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피 부분은 어차피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올해가 지나면 이제 소명이 끝나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있든지 목질화가 되든지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곰팡이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꽃에 영향을 줘서 꽃이 곰팡이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곰팡이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닦아주거나 제거를 해주셔도 좋죠. 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 구근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이 구근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새로운 자구 같은 것들이 마늘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게 막 솟아나거나 뭐 구근이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안 보았지만 아마도 가장 높은 확률로 요 안에 있는 꽃봉오리가 블라스팅 블라인드가 되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꽃을 품고 있을 때에는 이 식물이 생식 성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광합성을 통해서든 아니면 뿌리를 통해서든 얻는 영양분을 전부 이 꽃에게만 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 구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근이 살찌는 뭐 구근 비대, 아니면 구근이 쪼개지는 구근 분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근이 살찌거나 아니면 구근이 쪼개진다거나 이런 활동이 갑자기 심각해진다면 안에 있는 꽃이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영양생장 모드로 모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다가 만약에 구근이 그렇게 커진다거나 뭐 그런다면 꽃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꽃은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근이라도 살을 찌워야겠죠. 이 구근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옮겨서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싹이 아직도 찔끔 나와 있는 튤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품종은 자라는 속도,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튤립도 그렇고 수선화도 그렇고 무스카리도 그렇고 라나큘러스도 그렇고 모든 식물들이 그래요. 일찍 피는 애들, 늦게 피는 애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은 품종 내에서는 이렇게 같이 속도가 느린 게 정상인데,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갑자기 한 녀석만 이렇게 싹이 쑥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경우에는 한 녀석만 유독 햇빛을 잘 본다거나 아니면 영양분이나 물이나 잘 먹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 녀석만 정상이고 나머지 녀석들이 병충해 같은 것에 피해를 입어서 뭔가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긴, 아니면 구근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끼리 안에서는 이렇게 같은 환경에 있다면 성장 속도가 같은 게 정상이에요.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선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이기 때문에 일찍 온도가 높고 빛이 잘 들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집을 제외하고는 아마 성장 속도가 저희 집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물만 잘 챙겨주시면서 이런 거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 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